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부랑 이제 중3 국어 관리하고 있는 최승훈 선생님 그리고 이대원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우리 중3 학생들 우리 학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 관리하고 있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어머니도 보셨고요. 두 분이 또 오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대원 선생님께서 이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중3국어하고 고일국어가 어떻게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업 관리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먼저 대원 선생님께서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리 이렇게 좀 만져야 돼갖고 앉아서 좀. 네. 제가 말씀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성적 산출 방법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고 들어보셨겠지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도요. 네, 그래서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90점이 넘느냐, 80점이 넘느냐, 70점이 넘느냐, 이런 점수가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점수에 사실 연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이제 점수대로 이렇게 줄 세우는 거예요. 1등부터 꼴등까지. 되게 잔인한 평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비율에 따라서 너 몇 등급, 너 몇 등급, 너 몇 등급. 그러니까 다른 학생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돼요. 예. 그렇게 이제 뭐 100점을 우리가 완벽하게 하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평가 기준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오면서 학생들이 점수에 되게 아직 연연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저 점수 몇 번 맞아갖고 망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평가의 요 기준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상대평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서 요 대부분의 이제 요 곡선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요렇게 이 곡선에서 1등급과 9등급의 1등급이 잘하는 거구나. 원래는 이제 이게 9등급이 더 좋은 수치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저희 고등학교 내신에 들어와서는 1등급을 더 좋은 수치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면적을 보면은 상당히 적죠. 면적을 보면 상당히 적고요. 4등급 면적, 5등급 면적이 5등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5등급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못하는 건 아니고 딱 중간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딱 그 학년에서 중간 정도인데 5등급 나오면 이제 되게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5등급 맞으면 중간이니까 대학교를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려면요. 서울에 있는 인서울을 하려면 한 13% 이상의 성적이 돼야 돼요. 13% 안으로 들어야지 인서울을 할 수 있어요. 전체 그 수험생. 수도권으로 확대를 해도 20%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대입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짓다 보면은 5등급이라고 해서 중간이고 평균이지만 우리가 인서울 혹은 뭐 수도권의 주요 학교 이런 학교를 가려면 5등급으로는 부족하고 4등급 최소한 3등급은 맞춰놔야. 예. 3등급이 저희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77% 여기까지가 3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모든 과목들을 좀 맞춰놔야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대입이라든가 그 자기의 선택권이 좀 넓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1등급 비율은 상당히 적어요. 학교에서 4% 정도. 네. 지금 올해 그 학생들 이제 뭐 의정부 고등학교 혹은 뭐 경민고, 공동고 학생 수를 보니까 한 240명 내외가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210명 내외였거든요. 학생 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율도 4%니까 한 명 더 늘었어요. 1등급. 네. 올해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내년에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고. 그래서 전체 인원수도 중요하고요. 과목당 인원수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진. 요 개념은 학생들이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긴 아는데, 그럼 자기 점수는 받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중간고사 받고, 수행평가 관리에서 기말고사까지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고등부 저희 학원에서는 계속 독려도 하고, 수행평가도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계획 중인데, 수행평가를 잘할 수 있는 특강도 여름방학 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원장님한테 컨펌은 받아놨는데 결국 수행평가가 국어에서는 글쓰기 능력이거든요. 비평하고 서평 쓰고 독후감 쓰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학생들은 자기 표현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원 오기 전에는 그래도 일정 부분 중학교에도 있어봤고 고등학교에도 있어봤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측정하다 보면은 여학생들 글이 되게 논리정연하고 잘 쓰여 있어요. 근데 남학생들 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식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쭉 써놓고 다 제출을 해요. 그리고 분량도 짧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그 내용을 어떻게 조직을 할까 이런 연습을 좀 충분히 시켜준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좀 저희도 뭐 수업이라든가 특강이라든가 학생들 관리에 있어서 계속 확대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평가는 시험으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요. 그 직위평가 플러스 수행평가까지 그렇게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그 비율을 제가 오늘 비율을 못 넣었지만 지필평가가 우리 1차 뭐 중간고사, 2차 기말고사 이렇게 보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요. 국영수 주요 과목은. 근데 지필평가 두 번에 50% 들어갔고요. 수행평가는 뭐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보긴 하지만 50% 들어가요.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막 적지 않아요. 수행평가가. 지필평가 아무리 100점 맞아도 잘해도요. 한 번 시험 100점 맞으면 25%만 잘합니다. 수행평가에서 1점 깎이면요. 타격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주기적으로 인식을 시키고 이해시키고 관리시켜야 되는 게 일단 고1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고1 과정을 그렇게 관리를 한 친구들은 고2 가서 잘해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인식이 생겨요. 이번에 광동 고2 1학년 중간고사 사례인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되게 잘했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올 때 저기 강남에서 왔어요. 강남 역삼동에서 대치동에서 일부러 쪽으로 전학을 했어요. 등급을 좀 잘 받기 위해서. 그런데 70점대 받았다고 국어에서 아주 그냥 좋아하는 건지 자조하는 건지 자기. 근데 이제 이 친구는 항상 그 수업을 국어를 다 외워서 풀려고 하는 친구. 네. 외우지 마, 외우지 마, 외우지 마. 제가 한 100번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외워서. 근데 외워서 안 통하거든요. 고등학교 국어. 읽어내고 독해야 되는데 그냥 외워서 풀고 있어요. 찌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툭 튀어나온 거죠. 그래갖고 막 되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3, 4등급 되면 어떻게 해요? 넌 무조건 2등급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결국 이 친구가 학교에서 이제 등급 발표된 거 보니까 1등급이 79.5점이 1등급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죠. 네.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렵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2등급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8%라서 1등급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요. 앞에 있는 친구들보다 한 문제만 네, 기말고사 3문제만 극복하면 또 수행평가 감점도 없어갖고 아마 이번이 또 기회일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이 필요한데 점수 70점대니까 이제 우리가 그 중학교 평가 기준하면 C잖아요. 되게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등학교 오면서 좀 개선돼야 되고 좀 관점을 달리해야 되고 이번에 진짜 광동 같은 경우는 대혼전 상태거든요. 평균 점수가 40몇 점대고 고등학교 시험이 그래요. 정말 어느 시험은 평균 점수 30점대도 나오고요. 네. 그거는 난이도 조절 실패라기보다도 고등학교에서 그 가늠할 수 없는 학생들의 능력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저도 이제 학교에서 출제를 했었던 기억을 되살리면은 학생들이 이 정도는 하겠지 하고 출제를 하면은 그런 걸 다 틀리는 거예요. 네. 말은 되게 잘해요. 이렇게 막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다들 똑똑해 보이고. 근데 정작 네, 시험을 보면은 이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학생 한 명이 이제 질의응답을 해갖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너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고1 학생인데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사실 몰랐어요. 하면서 이제 그때서야 흥미를 좀 드러내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는 거지만 나중에 또 속속들이 저희가 살펴보면 좀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이제 승훈 선생님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측정해 낼 것인가. 예은 어머니는 이제 예은이가 이제 처음 와서 저희가 아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하늘이 어머니께서는 또 처음에 이제 테스트 자료입니다라고 해서 좀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번에 성적입니다라고 해서 좀 보내드렸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의 어떤 잘하는 부분, 또 보완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친구들이 예비고 과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작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완되고 나서 고1을 맞이하는 거랑 고1에 가서 막 부랴부랴 하는 거랑은 전혀 천지 차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이런 생각이죠. 점수가 낮으면 망했다. 어떡하냐. 나 이제 대학 다 갔다. 아닙니다. 그 국어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국어라고 해서 1학년, 3학년 쭉 배우고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제 국어라고 해서 같이 배우는데요. 사실은 고2, 고3 가면요. 영역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고1, 고3, 고2, 고3에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에서 4번의 그 학기에서 요 4개의 영역을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돼요. 네, 한 학기의 문학만 배우고요. 한 학기의 독서만 배우고, 한 학기 언어와 매체라는 건 문법.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이제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나중에 이제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분리가 돼갖고 학교에서도 많이 잘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영역이 다르다는 것도 학생들이 꼭 인지를 해야 돼요. 외우기 좋아하고 딱 바로바로 답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요 문법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단순 명쾌하거든요. 근데 막 읽어내고 상상해갖고 이거 왜 그러지 생각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문학 좋아해요. 그런 문학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는 측면. 근데 이제 독서 부분은 아이들이 이제 독해력과 관련되고 어휘력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거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힘들긴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매일국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도 얼마 전에 도입을 해서 학생들 독해력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이건 또 이제 저희 학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다른 데랑 이제 협약을 맺어서 그 훈련 프로그램으로 또 사용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독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필수로 좀 해야 되는 매일 국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원장님도 나중에 뭐 매일 국어 설명회사 공부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차차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영역이 나눠진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 영역이 나눠진다라는 게 이미 국어에서, 중학교 국어에서도 영역은 나눠져요. 시를 배우는 단원이 있고 문법을 배우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직 이렇게 나눠진다는 게 모른 채 보면은 그냥 다 같은 국어죠. 그래서 공부하는 법이 영역별로 다 똑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원래는 영역별로 다 달라야 돼요. 네. 저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나눈 건데, 저도 이제 뭐 논문 찾아보고,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제 학습하는 방법들, 제가 이제 교육 방법론을, 음, 논문을 썼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걸 찾아갖고 이제 설명회나 간담회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영역이 달라요. 언어와 매체, 문학, 화법과 작문, 독서. 근데 학생들은 이제 단순 이제 국어는 암기라고 생각을 해서 언어와 매체처럼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와서는 이게 안 통하거든요. 고등학교 와서는 오른쪽 화법과 작문, 또 독서라고 하는 이런 영역들이 이해 중심으로 와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고 이해하고,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라고 단순 암기를 향한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괴리감이 학생들 성적으로도 연결되고 점수가 하향해서 나오기도 한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저는 이제 그 예비고 학생들이 이제 또 겨울에 올라오면 이제 또 저희 취임생도 늘어나고 이럴 텐데, 아마 이번에는 모든 신입생을 받아 저희 계획이지만 예비고 과정을 지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 친구들하고 그때 들어온 친구들하고 또 분리를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면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중간 친구들은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행동은 좀 이렇게 교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무엇인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수업을 했던 친구들하고 처음 했던 친구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개념 중심의 수업도 중요하지만 이해 중심의 수업, 그래서 읽는 거, 독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점검이 돼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 그 교육과정 잠깐만 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국어에서.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정말 간단해요. 내용을 요약하는 거, 그리고 파악하는 거. 네. 요 정도가 중심이에요. 요약하고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상당히 단순하거든요. 그냥 이 글은 무엇인가? 이런 글의 유형은 무엇인가?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게 추론해야 되고요, 비판해야 되고요, 통합 적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고등학교에서 물어보는 그 과정이 좀 달라진다. 어떻게 보면 좀 단절성도 생기긴 하거든요. 원래 단절성 생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은 고등학교에서 측정하는 거는 지필평가형에서 독해력 측정, 사고력 측정. 예, 우리는 평소에 이제 독해력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하는 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해하는 힘이 필요해요. 이해는 우리가 알았다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자기게 돼야 되거든요.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런 연습을 시켜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수행평가, 수행 능력을 또 측정을 해서 한 학기 성적이 다 매겨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평가로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할 것도 되게 많고, 챙길 것도 많은데, 그냥 국어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디테일하지 않게 그냥 외우지 뭐,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학생들한테 계속 예, 주지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지금처럼 뭐 한 학기라도 1년이라도 먼저 이렇게 들었던 친구하고 고등학교 이제 3월 때 딱 시작하고 이거 왜 이러지? 하는 친구하고 상당히 갭이 많이 느껴질 거예요. 지금 현재 고2 학생들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구나. 네. 고등학교 국어, 초등학교 국어부터 중학교 국어, 고등학교 1학년 문학, 문법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 과정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되는 고리는 연속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그 지식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 뿐이거든요. 범위, 깊이. 근데 이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 사이에서는 학습의 방법은 분명히 달라요. 학습의 방법은 달라져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큰 괴리감이 있다가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학습 관리의 중요성도 누누이 강조하고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제 시도는 했었는데 작년부터 저랑 이제 승우 선생님이랑 이렇게 만들어 나간 거를 올해는 조금 더 고1, 고2 그리고 중3까지 확대적으로 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다듬고 있는 지금 올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 세 줄 요약 전에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놓쳤던 부분. 어, 지금 현재 고2 학생들 중에서 의여고 친구들이 몇 명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의여고 친구가 작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학원에 상담 와서 국어 수업을 하고 싶다, 국어가 어디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을 갖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3월 달에 고1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느끼다가 어떻게 해소할 방법들을 몰랐던 이거는 중학교 때 내신 물어보니까 93점이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중학교 때 193점이나 내신을 받았던 친구는 당연히 못하거나 당연히 성실하지 않은 친구는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친구인데 거의 한 학기 넘도록 힘들어하는 이 과정 속에서 11월 달에 제가 이제 기말고사 앞두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조금 더 방법적인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해서 한 달 정도 남짓 이렇게 코치 느낌? 그래서 수업을 해주니까 그때 이제 아마 깨우쳤던 것 같아요. 기말고사 상당히 잘 나왔고 하나 틀려왔고 그 전에 막 70 몇 점 받아오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는 좋았는데 결국 그 고1 과정 3월 달부터 그렇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고등학교 방법의 국어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학생들은 1년 내내 고민하다가 결국은 국어가 성적이 실력이 향상되지 않은 채 고2, 고3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차관점을 두어서 그러면은 우리 예비고 친구들, 중3 친구들은 미리 좀 한번 해보자. 미리 좀 한번 땡겨와서 이런 거 해보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3 과정 이후에 고1 과정으로 연결되는 연결적 현상은 교과 단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지만 공부하는 방법, 학습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은 분명히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저희도 관리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계속 주시시키는 게 생각해야 돼, 독해야 돼, 읽어내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학생들이 이제 그 국어학습에서 고등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일단 상대평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다른 학생보다 조금 더 내가 더 잘하면 된다. 네, 효율적으로 좀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평가 안에는 지필평가도 있지만 수행평가도 꼭 관리해야 되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리고 영역마다 다르니까 학생들이 문법 공부하듯이 문학 공부하면 안 되고 문학 공부하듯이 독서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주지를 시킬 거고
이거 절대 금지시켜야 돼요. 무조건 남기.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게 되게 편해요. 학생들이 그 입장에서. 근데 무조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얘기를 해요. 내용이 들어오면 머릿속으로 한 바퀴 회전시켜 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누가 더 빨리 말하나 막 그거 경쟁하듯이 막 바로 대답을 하거든요. 물론 바로 대답을 했을 때 충분히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도 느껴지긴 하지만 아닌 친구들이 더 많아요. 일단 던져놓고 대답부터 해놓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에서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어서 저희 승훈 선생님 수업으로 말씀드릴게요.